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하락했고요.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상승,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 부분이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 두 가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경제 활동 재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이 호재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그 경제 활동을 재개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코로나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누르는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이 부분이 호재고 코로나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해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이태원 관련해서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현재 오늘도 한 20 몇 명 나왔고 계속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중국도 그 통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우한 쪽에서 다시 환자가 나왔다 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독일도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확산하는 추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를 가장 잘 맞고 있는 세 나라를 꼽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독일 이렇게 꼽는데요. 이 가장 앞서간다는 세 나라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그 미국 증시에서도 재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생기니까 눈치 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그 미증시가 실제로 뭐 나스닥이 상승하고 다우지수가 약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한 마이너스 0.6에서 그 마이너스 한 0.8 이 정도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돼 가지고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그 일본 증시는 뭐 그렇게 안 빠지고 선방했어요. 오늘 선방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이 자리가 그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죠. 지금 위로 올라가기도 뭐하고 내려오기도 뭐한 자리인데,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꺾여서 내려간다면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다우지수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를 누르는 하방 압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닥은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5분봉입니다.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쫙 눌렸는데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마이너스 0.12,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문제죠. 항상 거래소가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누르고 나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위험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상태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목요일 날이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제가 정확히 추적해 보진 않았지만 그 4월달 그 4월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부터 쭉 그 매매한 거를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옵션을 풋옵션 쪽으로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래쪽으로 약간 포지션을 잡고 있고, 기관이 이제 그 풋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그런 동작을 취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불안감을 가지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서 코스닥 공이 매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오늘 3천억 정도, 기관도 한 3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한 1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한 26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 이번에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이 상황에 개인들이 대부분 다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해외 증시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개인들이 상당한 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또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신종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에 뉴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뉴스로는 뭐 코로나가 20 몇 명대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숫자가 한 5, 60명대 이상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불안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횡설수설 할 때는 방향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특징주는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약 관련주들 그 회사 이름이 뭐죠? 길리아드죠. 그 렘데시비르 그 회사가 길리아드인 것 같은데요. 미증시에서 길리아드 주가가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 렘데시비르를 실제 그 치료에 투입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부터 이쪽에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신종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세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진단키트는 사실 그렇게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워낙 지금 높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 확산세가 계속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 시젠을 가장 좋아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이쪽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그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였기 때문에 파미셀이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종목을 노리고 있었는데 누르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파미셀이. 그리고 신풍제약도 누르는 모습이 나왔었고 대체로 이 제약주들이 누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대봉LS라는 종목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보시면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것 같은데 대봉LS요 1분기 영업이익 28억이니까 영업이익이 28억이니까 그렇게 뭐 탁월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평범한 평탄은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원료 의약품하고 화장품 소재 이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해서 그 뭐죠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오늘처럼 그 제약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럴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거의 대장격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좀 밀려버려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거의 대장급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 그 부광약품도 강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알리코 제약 그 강했었고 화일약품, 뭐 파미셀 이런 신풍제약 이렇게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대체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저는 제약 바이오를 워낙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어깨너머로 들은 게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파미셀로 들었고요. 그다음 그 신풍제약은 렘데시비르 이야기할 때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말라리아 치료제 뭐 이쪽 이야기할 때 좀 언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클로로킨인지 이 명칭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로로킨에서 또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치료약으로 어느 게 적합하냐 이런 게 해서 이제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그 종목도 있죠. 그
에이프로젠제야. 이 종목도 아마 뭐 그 비슷한 무슨 관련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게 그 게시판 들어가 보면 이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클로로킨에 대한 어떤 성분부터 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잘 이게 파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지 제가 아는 거라고는 렘데시비르 뉴스 나올 때, 길리아드 뉴스 나올 때 파미셀이 계속 따라 붙었다는 거하고, 신풍제약은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뭐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고 그냥 시장 흐름이 강하면 좋은 거다 이런 쪽으로 거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이제 이 제약 관련주 쪽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적으로 해서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건 아마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유니온이 대장입니다. 이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들어보면 중국하고 그 무역 갈등이 생긴다로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협상을 완료했는데 그 협상에 따라서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농산물부터 해서 이제 많은 걸 수입을 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물동량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가 우리 물건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빨리 이행해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간에 무역 협상했던 부분을 이행하라 이런 쪽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은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기존에 해놨던 그 약속을 이행해라 이렇게 압박을 먼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양의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양의 수입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람들이 재협상은 없다 이 표현을 협상 안 하겠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오늘 보시면 아침부터 막 정신없이 끌어올리죠. 근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계속 눌리니까 아닌갑다 싶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서로 타협을 해서 기존에 무역 협상했는 부분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박자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괜찮게 봤던 게 이제 GS 리테일인데요. 이 종목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원금 수혜주로 저는 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배포가 되는 중인데요. 이게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점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00만원 받아가지고 물건 사러 가려고 그러면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를 못 가기 때문에 일단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 가가지고 그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100만원 받은 거를 카드 들고 가서 이거 끊으려고 그러면 눈치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편의점은 워낙 그 부분에 뭐 카드 결제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는 상태고 가격이 정찰제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뉴스에 GS 편의점에서 좀 고가의 소고기나 뭐 이런 고기 종류들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GS25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 뉴스 나오고 나서 떴거든요. 뜨고 나서 안 내려오고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게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담을 해서 확 띄우지는 못해도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이렇게 밀어 올리다가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나면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상당히 좋아하고 한 3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하더라도 이 종목은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확산하면
다른 데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편의점 가서 소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데 GS25는 영업이익이 급등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제가 그냥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재난지원금 수혜주 해서 GS 디테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저게 있었습니다. 지진 관련주. 간밤에 뉴스에 북한의 그 강원도 지역에 지명은 잊어버렸는데요.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경기도 지역에서 흔들린다는 이런 그 신고가 12건인가 들어왔답니다. 12건 들어왔으니까 심하게 흔들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고 잘 잤습니다. 근데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했으니까 진짜 많이 흔들렸으면 몇백 건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 흔들린 정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뒤척이던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이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강원도 지역에 지진 뉴스가 나왔는데 이 지진이 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최근 들어와서 지진이 그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엠텍이 지진의 대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라도 쪽에 어디 그 남쪽 부분에 거기에 한 50건 정도인가 지진이 물론 이제 2.0대의 아주 작은 지진인데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 관측하는 쪽에서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이거 그 검사도 그 지진 관측도 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평소에 지진이 일어나던 이 뭐 경주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 그 평소에 지진이 잘 안 일어나던 곳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어저께 또 지진이 있었고 일본도 지진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일본의 도쿄에 쥐떼가 많이 몰려나온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지 뭐 지진의 전조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이걸 언제 한번 잡아갖고 이 지진 관련주는 그 배팅할 때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몰빵해서 수익 보려고 들어간다기보다 한 뭐 100만원 정도 비중을 작게 해가지고 잡아놓고 그다음 그 지진 뉴스 나올 때 급등할 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잡아놨다면 어제 저녁에 그 북한에서 지진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 쭉 올라갈 때 앞쪽에 저항대 딱 보고 나서 대충 이 정도에서 매도 주문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빠지는 이런 쪽으로 그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갭으로 떠가지고 확 밀어올리니까 다시 눌러버리죠. 이 지진 뉴스는 한 3.6 이상 나와야 이 효과가 있지 그 밑으로는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지진 났다 하더라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이때 그 대체로 팔아먹죠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해먹고 그냥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전라도 쪽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본 쪽에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눌릴 것 같아서 놔뒀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내려오면 한 100만원 정도 잡아오는 것도 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왠지 느낌에 이쪽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 대주주 물량이 지분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7.74니까 1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내려온다면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지진 관련주 삼성엠텍이 대장이고 서전기전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리아SE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삼성엠텍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대충 그렇게 해서 오늘 장에 봤던 수혜주들 강했던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종목을 코덱스 200 인버스 종목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신라SG, 제일바이오, GS 리테일은 아니고 제일바이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니크 FNG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충 뭐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은 맞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그 웰크론하고 KM 이런 종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하고 또 덩달아서 그 돼지 동물구충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줄 알고 포진했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이 대체로 그 재미가 없었습니다. 웰크론도 꽝이었고 아침에 많이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힘없이 밀리고 있었고 그 다음 그 이글벳도 밀리고 마니크 FNG 이 종목도 뭐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 그래가지고 악재성 뉴스를 해서 이 큰 악재는 아닌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꺾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조금 조정받는 느낌이었고 신라 SG도 고의적으로 누른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체 다가 거의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주르륵 손절했습니다. 물타기 했다가 다시 이제 손절을 쭉 했는데요. 그리고 손절 쫙 다 하고 나서 손실이 거의 한 20만원 정도, 3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전업하면서 모토로 세운 게 손실 보지 않는 매매인데 한 30만원 손실을 봐버리니까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조금 진정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손실 보는 건 어쩔 수 없지. 더 이상의 손실은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침착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도전한 게 화일약품하고 그 다음에 파미셀 이런 종목들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종목은 아침에 추가로 좀 더 매수했네요. 추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화일약품하고 파미셀 이쪽으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했는 종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손실을 만회를 하고 다시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버리니까 순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간략히 요약하자면 코덱스 200은 아침에 지수 떨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인버스 종목이니까요. 이익 실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어제 오버했던 종목들 신라 SG부터 해서 그 마니크 FNG 등등등 종목들 전부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그리고 오늘 승부를 봤던 종목이 화일약품하고 파미셀하고 이런 종목들 추가로 매도 하면서 신풍제약도 조금 매수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0만원 손실 났던 거 전부 만회를 하고 마지막에 그 화일약품이 조금 효자 상품이었어요. 마지막에 확 들어올리면서 여기서 그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일약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클로로킨인지 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그 대봉 LS가 강했기 때문에 원료죠, 그죠?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근데 화일약품도 제가 설명 봤을 때 원료 의약품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봤었는데.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대봉 LS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비슷한 급에 해당하는 화일약품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었는데 운 좋게 밀어 올리면서 끝이 났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에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장에 갭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해갖고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300만원, GS 리테일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파미셀 잡았습니다. 이거 매수를 언제 했냐면 매수했다가 300만원치 매수했다가 그 100만원치 다시 매도했는데요. 22,050원에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파미셀이 계속 내려와갖고 여기쯤 있을 때 22,050원이니까 한 요 정도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분명히 그 미국 증시 설명 나올 때 길리아드사가 렘드시비르 사용 뭐 승인으로 해가지고 길리아드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 내려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누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누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제가 해보니까 5분봉인데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쭉 내려갔다가 돌려서 위로 들어 올릴 때 이런 모양 나오는 종목들이 의외로 그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있습니다. 앞쪽에 지금 저항대를 못 벗겼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그냥 끊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일약품도 보시면 아마 그 어제 흐름에서 이 부분을 벗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는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같으면 이제 볼 때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매물들 여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정리한 사람 정리하고 오늘 이제 싹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만원대 위로 올라가면 위쪽으로 튀어오르겠죠. 그럼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앞쪽에 이제 매물대 부딪히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더 올라가면 또 이익 실현, 더 올라가면 이익 실현 대충 이런 스토리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하고 나서 남은 종목 그 보유 종목 4종목입니다. 잔고는 923만원입니다. 30만원 손실보고 있다가 이걸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손실보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923만원요. 그렇게 해서 오늘 플러스 6만원이고요. 수익률은 7%입니다. 866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923만원이고요. 수익금이 57만원이고 수익률로는 7%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의 중요한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방송 영상 그 댓글에 목소리가 그 밝다는 쪽으로 댓글 주신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는데 목소리 좀 밝아졌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마도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업을 할 때는 장 끝나면 녹화해놓고 또 도매상에 물건 하러 뛰어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조급했었고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저희 집 아파트 뒤에 있는 배산에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산 정상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한 3번 정도 쉬었다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냥 한 번 잠시 쉬었다가 바로 쭉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내려왔는데요. 아침 일찍 운동하고 내려와서 여유롭게 매매를 하니까 그게 아마 그 좀 즐거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전업하면서 가장 그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주식에 몰입하지 말자. 그래서 운동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장 끝나고 나면 자전거 타고 어디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목소리가 조금 밝게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20초 영상은 제가 어제 배산 정상 아침에 정상 올라가지고 봤던 그 일출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 카메라 들고 계속 이렇게 찍은 건데 20초 영상으로 줄여서 그냥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산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렘데시비르하고 클로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카페 주소 밑에 있으니까요. 카페 오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좀 자료 찾아보고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배산의 일출 감상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